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약 10년 이상을 학교에서 생활을 보내는데, 만약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보상 처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창 뛰어노는 시기, 저도 돌이켜보면 학교에서 정말 많이 다쳤던 기억이 많은데 정작 보상을 받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때는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국민학교,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보상 정보만을 알려드리는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정사 홍신우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보상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이 사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보험 보상 내용이거든요.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팁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가입시켜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건데요. 이 공제회를 통해 학교 활동에 참여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 내용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친구들과의 경합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쉬는 시간에 놀다가, 체육 시간에 운동하다가 친구들과 부딪히거나 장난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피해 학생은 당연히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의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다쳤다면 저는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하지 않고 가해 학생에게 보험이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피해 학생은 내가 다친 피해 손해액을 학교에다가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를 직접적으로 다치게 한 가해 학생한테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를 할 수 있고, 또는 가해 학생이 가입한 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청구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만약 가해 학생이 보험이 없다면 공제회를 통해 보상받겠지만, 저는 보험이 있다면 무조건 보험회사로 청구를 할 겁니다. 이유는 보상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보상도 학교안전공제회보다는 보험회사가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면 공제회는 MRI 찍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 작성한 소견이 있어야 되고 1회당 50만 원, 그리고 비급여 치료도 일부만 인정을 해주고, 아무튼 이래저래 굉장히 까다롭고 잘 보상도 안 해줍니다. 정말 실제 청구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수술비로만 약 400만 원 이상 넘게 썼는데 공제회에서 90만 원인가 돌려받아서 저한테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셨던 분도 계셨거든요.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굴지는 않습니다. 정밀검사 당연히 받을 수 있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를 했으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치료의 대표적인 성형미용이나 도수치료, 이런 것도 의사 선생님께 소견만 잘 받으면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충분히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경합된 사고는 꼭 가해 학생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꼭 물어봐라.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참고로 공제회랑 보험이랑은 중복은 안 되니까 좋은 거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바로 후유장애 평가인데요. 생각만 해도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법률상 국가배상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간 국가배상법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2021년도부터인가 아무튼 지금은 국가배상법이 아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나름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규정 저희들한테 유리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소견보다는 무조건 대학병원에서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한 번에 깔끔하게 진행됐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제회는 한시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해급여 등의 청구를 예상해 보시려면 십자인대 파열이나 척추 골절 등 굉장히 큰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고려해 볼 수 있고, 단순한 골절 사고 등은 장애에 대한 부분까지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십자인대 파열, 척추체 골절 등 정말 큰 사고를 당한 학생이라면 꼭 전문가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가해 학생의 보험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인데요. 물론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으셔야겠지만요.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학교 안전사고는 무과실책임이었습니다. 아무리 친구랑 같이 놀다가 다쳤어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무과실책임주의였는데 이제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과실상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제 외도, 보험회사도 보상하는 항목이나 기준이 점점 축소하는 느낌은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과실상계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내용 또한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학교안전 공제 외에 간단한 사고는 괜찮은데 조금 큰 사고면 정말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돈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보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험 쪽을 활용하시라는 게 가장 큰 팁이고요. 그리고 너무 큰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평가할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히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너무 막막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상담 신청 등을 통해 말씀 주시고요. 상담비는 무료입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알찬 보상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자동사 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